요즘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주 한 병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니 과연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지리의 지혜이자 실제로 많은 부잣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 가면 불편하고 답답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집의 기운, 즉 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소주병 풍수법은 바로 이런 집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왜 하필 소주병일까요? 술병이라면 다른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우선 소주병의 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풍수에서 유리는 수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맑고 투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주병의 모양을 보십시오. 목이 좁고 몸통이 넓은 모양입니다. 이는 풍수에서 재물을 모으는 형태라고 합니다. 입구는 작지만 안쪽은 넓어서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또한 소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술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했던 술이지요. 이런 친근함과 정서적 연결이 풍수 효과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소주병은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비싼 풍수용품을 사지 않아도 되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소주병을 두어야 할 정확한 위치. 자, 그렇다면 소주병을 집 안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위치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곳은 현관입니다. 정확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오른쪽 모서리입니다. 풍수에서 이곳을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좋은 기운을 모아두면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받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관에 소주병을 둘 때는 반드시 병의 입구가 집 안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의 입구가 밖을 향하면 반대로 집 안에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현관에 둘 때는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바닥에 직접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차거나 넘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위치는 거실의 동남쪽 모서리입니다. 풍수에서 동남쪽은 재물방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소주병을 두면 가족 전체의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동남쪽 방향을 정확히 찾으려면
나침반을 사용하시거나 핸드폰의 나침반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대략적으로는 아침에 해가 뜨는 쪽에서 조금 남쪽으로 치우친 방향입니다. 이곳에 둘 때는 텔레비전 옆이나 소파 뒤쪽 선반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바로 앞은 피하십시오. 전자파가 좋은 기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방의 머리맡입니다. 정확히는 침대에서 베개를 둔 곳의 왼쪽입니다. 이곳에 작은 소주병을 두면 잠자는 동안 재물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금전 감각이 좋아집니다. 왜 왼쪽일까요?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침실에 둘 때는 너무 큰 병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50ml짜리 작은 소주병이 가장 적당합니다. 큰 병을 두면 잠들 때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방의 가스레인지 옆입니다. 주방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주병을 두면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납니다. 가스레인지 옆이라고 해서 바로 옆에 두면 위험합니다. 요리할 때 기름이 튀거나 뜨거운 증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면서도 요리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선반이나 냉장고 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특히 책상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두면 좋습니다. 공부나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워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곧 돈벌이로 이어지니까 이것도 재물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실 근처입니다. 화장실에 웬 재물운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화장실 박복도에 소주병을 두면 나쁜 기운은 내보내고 좋은 기운은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화장실 안에는 절대 두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창문 근처입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쪽 창문 가까이에 두면 아침 햇살과 함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햇빛이 병에 계속 닿으면 안 됩니다. 유리가 렌즈 역할을 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창문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이 적당합니다. 소주병 준비 방법. 소주병을 풍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남은 병을 쓰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새 소주를 하나 사십시오.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주거나 요리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 병을 구하는 것입니다. 병이 비었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며 3번씩 헹구십시오. 이 과정에서 병에 붙어 있던 나쁜 기운들이 모두 씻겨 나갑니다. 씻은 후에는 병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 바람에 하루 정도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병 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그냥 빈 병을 두어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깨끗한 쌀을 넣는 것입니다. 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이자 재물의 상징입니다. 병의 3분의 1 정도까지 쌀을 넣으면 됩니다. 더 효과를 높이려면 쌀과 함께 동전 몇 개를 넣으십시오. 500원짜리 동전이 가장 좋습니다. 동전의 둥근 모양이 원만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고급 방법으로는 쌀, 동전과 함께 작은 수정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수정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의 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원래 뚜껑을 사용해도 되지만 붉은 천이나 붉은 종이로 입구를 막으면 더욱 좋습니다. 붉은색은 풍수에서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소주병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데 사용해온 물질입니다.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주병 주변에 소금을 조금 뿌리는 것입니다. 병을 중심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소금을 뿌리면 됩니다. 더 정성스럽게 하려면 소금으로 작은 산을 만들어 그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으십시오. 이때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제염보다는 자연 소금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소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소금은 화장실에 버리지 마시고 싱크대에 물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부잣집에 숨겨진 비밀. 여러분, 혹시 부자들의 집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곳곳에 풍수용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잣집에서 소주병을 이용한 풍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좀 더 고급스럽게 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는 소주병을 예쁜 천으로 감싸서 장식품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인테리어 소품 같지만 실제로는 재물운을 부르는 풍수 도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자는 소주병을 서재의 책꽂이 뒤쪽에 숨겨두었습니다. 책들 사이사이에 작은 소주병들을 배치해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작은 소주병을 넣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서랍을 열어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부자들이 얼마나 풍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사와 매매에 도움이 되는 방법. 자영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에서 소주병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게의 계산대 근처에 작은 소주병을 두십시오. 이때 병 안에는 당일 첫 매출로 받은 지폐를 접어서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방에 냉장고, 위에 소주병을 두십시오. 병 안에는 쌀과 함께 계피 스틱을 넣어두면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피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진열장의 맨 위층 한쪽 구석에 예쁘게 꾸민 소주병을 두십시오. 병 안에는 예쁜 구슬이나 장신구를 넣어서 마치 장식품처럼 보이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주병 안에 여러 지역의 흙을 조금씩 넣어 두십시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흙이 그 지역의 매물 거래를 도와줍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모니터 옆에 소주병을 두십시오. 병 안에는 USB나 작은 전자제품 부품을 넣어서 디지털 시대의 재물운을 상징하게 만들면 됩니다. 금전운과 재물복을 부르는 추가 비법.
소주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소주병을 둘 때는 반드시 나침반으로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동남쪽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몇 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정반대 방향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소주병을 처음 배치할 때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두면 상승하는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소주병을 둘 때는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재물운이 들어와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네 번째는 정성입니다. 소주병을 그냥 던져두듯이 두면 안 됩니다. 깨끗한 천으로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든 다음 정성스럽게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소주병 풍수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정성을 들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주 한 번은 병을 깨끗이 닦아주고 한 달에 한 번은 안에 내용물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대운이 온다는 징조들. 소주병 풍수를 시작하면 곧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징조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관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징조는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나쁜 기운이 정화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거나 예상보다 많은 용돈을 받는 등의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곧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징조는 직감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집 안 분위기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자연히 복이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이므로 이것도 재물운의 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오거나 부업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소주병 풍수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첫째, 깨진 병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작은 금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깨진 병은 재물운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병을 옮길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리면 그동안 모아둔 좋은 기운이 모두 흩어집니다. 옮길 일이 있으면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뤄주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만지면 나쁜 기운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당부하십시오. 넷째, 소주병을 둔 자리를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한 번 자리를 정했으면 최소한 석 달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자꾸 위치를 바꾸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병 안에 내용물이 썩거나 변질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소주병을 둔 곳을 더럽게 두면 안 됩니다.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두어야 합니다. 일곱째,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정성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소주병 풍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물론 소주병만 두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기운을 받아서 판단력이 좋아지고 기회를 잘 잡게 되고 건강해져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욕심만 부리지 말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주병 한 개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소주병이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과 건강복, 그리고 가족의 화목함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